안으로 기어들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인천항으로 진입이 가능한 수로는 기어수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상륙장 하나만 좌초돼도 진입로가 봉쇄되지. 와 길의 얘기가 없어. 길에는 백길마다 잘 깔아놨지. 길의 부설 해도 갖고 오라. 그거는 내사 직접 보고하게 돼 있어. Tell them to locate the mines. Finding the exact location is top priority. 길에 관심이 참 많소. 어째 길의 얘기만 나면 공기를 빼십니다. 우린 아직 침투의 정보를 얻는다. 남교성은 포초병들이 시설을 분산시켜주고 그 사이에 조인구이가 창고를 통해 림계진 집무실로 침투한다. 자, 이정재 씨가 열연했던 인천 상륙작전 닷새 만에 300만 명이 봤습니다. 이정훈 의원도 보셨죠? 네, 어제 저녁에 막 급히 뛰어가서 봤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앞부분을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소리가 너무 막 북한 사투리하고 섞여서 나오는 바람에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저는 작전적으로 보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네. 자, 군사 전문 기자답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번듯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배우들 그리고 리암 니슨이라는 할리우드 배우까지 나와서 쭉 연기를 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네, 있죠? 네. 제가 존경하는 해군 참모총장 중에 한명수 제독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분은 지금은 해군 참모총장은 다 대장인데 과거에는 초기에는 중장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별 3개를 달고 총장을 하신 분인데 아, 저 화면에 보이는 네, 저 함 총장님 분이군요. 아까 좀 전에 통화했었는데요. 네. 이제 연세가 거의 90노인이시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귀가 어두우신데 굉장히 총명하세요.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보면은 와 이렇게 저는 저렇게 총명하신 분은 그 백선엽 장군 그다음에 네. 그 주월사령관 했던 최명신 장군 그다음에 네. 3사단장 하면서 북한군이 그 포격을 가했을 때 그냥 대포를 쏘게 했던 박정인 육군 소장 그런 분들이 굉장히 총명하신데 이 잘 싸운 장군들이 의외로 보면 장비형으로 우락부락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이렇게 현명하시고 영재형이고 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한반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 성공에 기여한 것 엑스레이 첩보 부대라는 게 있는데요. 네. 어떤 건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엑스레이 작전을 한 게 이제 한명수 그때 소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분이 왜 뽑혔는가 하면은 네. 1948년일 겁니다. 48년도에 북한이 하도 그 분탕을 쳐갖고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 기무사가 운영하는 정보함이 북한으로 자진몰국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육군의 2개 대대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표무연, 강태무 이런 부대들이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때 북한이 그렇게 분탕을 치니까 황명수 그때 소령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시는 공종식 그때는 해군이죠. 두 분이 가서 북한의 몽군포에 들어가서 한번 유격전을 하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력이 있어갖고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인천 지역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한명수 소령이 이끄는 부대가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이제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연결 전 켈러부대 부대장인데요. 실제 영화 시사회 때도요.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감회가 깊었을 것 같은데요. 시사회 장면의 노제독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66년 전에 당시 상황을 기억을 더듬어서 되돌아볼까 합니다. 우리 첩보부대에 본부가 있는 영도가 인민군의 기습공격을 받고 일시적이나마 점령을 가했습니다. 충성스럽고 애국심이 강한 영도 도민들의 도움으로써 첩보대 전원의 전사를 면했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에게 머리 쓰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 대목이 뭔가 하면요. 네. 6.25 전쟁 때 보면 우리가 육군이 약해갖고 저기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공군과 해군은 미군이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인천 네. 앞바다에 있는 섬은 우리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영흥도라고 하는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을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아냈다. 막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8m 등대에서 불을 키워가지고 상륙작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요. 그 현직 국회의원의 자녀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거든요. 손수 변호사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찮게도 보수 정당의 전현직 의원들의 자녀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배우가 고윤 씨인데요. 고윤. 예, 실제로 이제 김무성 전 대표의 아들입니다. 네. 직업 배우기 때문에 이 작품 외에도 그 전부터 이미 연기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런 그 두 아이는 바로
지상욱 의원 그리고 심은하 씨의 두 딸인데요. 네. 직업으로 이제 그 연기를 하거나 그런 그 아역 배우는 아니고요. 이제 그 현장에 응원차 갔다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감독의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즉석 출연을 한 그런 그 두 아이들입니다. 자, 오늘 저도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부터 고윤 배우의 인사 말씀을 보여드리겠는데 이분이 김무성 전 대표의 친아들 맞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ODS 도련 역을 맡은 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950년도에 철없는 도련님이 자원 입대하면서 제 모습이 도련님 지키겠다고 같이 입대를 하면서 그 전쟁 상황에서 이제 아주 막간의 브로맨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유명해진 방송과 그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분들이 있으면 이제 적을 좀 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닮았나요? 보기 좋네요. 아버지와 또 자기 네. 분명히 다른 길을 가는 게 더 보기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영화에서 하도 스피드에서 저걸 놓쳤는데 해군이 아니고 역시 켈로 부대로 나왔거든요. 네. 켈로 부대를 설명을 드릴게요. KLO인데 네. 옛날엔 잘 몰라서 켈로라고 발음했는데 네. Korea Liaison Office. 무슨 네. 얘기하면은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다가 군정을 하다가 48년 우리 정부를 만들어 다 철수를 합니다. 네. 그때 연락 부대로서 남겨놓은 게 코리아 리에종 오피스인데 미군에 네. 그런 상태에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군은 일본에서 참전하기 전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켈로 오피스가 철수하면서 북한 출신 이런 사람들을 어떤 첩보원으로 고용하는 게 켈로 부대의 시작인데 그때 켈로 부대원들이 이제 인천에 있었죠. 그 부대하고 영화에서 보게 되면은 그 해군 부대하고 연합작전을 하는 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연합작전을 못했습니다. 서로 따로 움직였는데 그 부대원 중에 하나를 우리 고윤 씨가 했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소식을 통해서 이제 안보 상황, 우리 군 상황 관련된 거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정훈 위원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